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올해 4분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출 빙하기가 오기 때문인데요.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는 무엇이니까요? 대출 증가율을 국내 면목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면목 성장률은 6.2%입니다. 그럼 은행권에서는 연 6.2% 이상 대출을 목 늘리게 막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자,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대한민국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지만 대출 증가세는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장기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 초반이에요. 2025년 6월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원입니다. 자, 연 6.2% 증가까지 허용을 한다고 계산해보면 약 46조 원, 월 3.8조 원 규모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6월에 한 달 증가에만 무려 5.57조 원이 예상이 돼요. 지금 목표에 크게 벗어난 상황이죠.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등하자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종합부동산 대책에 가까운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627 부동산 대책이었죠. 이번 대책이 포함된 무서운 내용, 바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입니다.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하는데,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요, 하반기 기준으로 당초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월 3.8조 원만 증가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절반 수준인 1.9조 원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 때 과연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을까요? 627 대책으로? 자, 아파트 매매 과정을 볼게요.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0%를 납부하죠. 자, 그 다음에 매수자, 매도자 협의로 중도금을 지불을 하고요. 마지막에 잔금을 처리합니다. 근데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언제 실행이 돼요? 이 잔금 시점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월에 계약한 사람들 대출은 언제 몰린다? 가을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인천 아파트 거래량 모두 다 폭등을 했습니다. 현재 6월 아파트 거래량은 5월 대비 75% 급증인데 5월 아파트 거래량이 한 7,200건 정도 추산이 돼요. 그럼 여기서 70% 가까이 증가한다는 거는 11,000, 12,000건 수준으로 코로나19 당시 과열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020년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들 거래량이 잔금이 돌아오는 9월에서 10월에는요, 대출 소요가 급등을 할 것이고, 하반기 대출 총량이 9월에서 10월쯤에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 중단 선언하는 은행들이 속출할 겁니다. 작년 말에도 비슷한 총량 규제가 있었어요. 2024년 8월 말부터 총량 규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주택 다 대출한대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한대요, 이런 식으로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여름에 한 대출금리가 3.3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겨울에 4.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올해 연말도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오히려 좀 더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목표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올해 연말에 대출 빙하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대출 빙하기라는 건 대출해줄 은행이 없다는 뜻이에요. 금리는 당연히 급등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중도금 대출조차도 은행권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에 중도금 대출 불확실성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가 들어갈 겁니다. 우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런 위험한 요인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대폭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야? 아니면은 마침 전세 만기 때 집을 사려고 했는데 조정이 온다고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파트는 1년 내내 오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할 때 한 번도 1년 내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집값이 크게 오르잖아요.
가격 피로감과 부동산 규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 급등을 방치하는 정부는 없어요. 자, 근데 보통 이 조정기는 겨울에 오고요. 급등기는 여름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름에 집값이 과열되고 겨울에 조정기가 오면은 사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겨울에 사람들이 매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엔 보통 거래 급감시기, 거래 빙하기로 많이 불리게 됩니다. 왜냐? 매수 대기자들이 대부분 현재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서 그래요. 자, 집값 상승기에는요, 매수 대기자가, 야, 진짜 화나네. 이번 전세 만기되면 집 꼭 사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집값이라는 게 항상 오르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제 규제가 나오고 뭐 다양한 이유로 호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부터 하락 시작인가? 전세 연장하고 기다려볼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의 2배 넘게 오른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 자, 소식 많이 들으셨죠? 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니요. 기회는 계속 있었어요. 2023년 1월 34평 입주권 가격은 1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는 13억이었고요. 이제 조합원들의 입주권은 15억 7천이었어요. 34평 입주권이 10월 달에는 19억 5천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 막 데드캣 바운스다보다 얘기 많았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2023년 11월에 34평 입주권이 외부의 충격으로 18억까지 빠지게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24년 7월에 34평 입주권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24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도 겨울에 대출 총량 규제로 기회가 생겼어요. 2024년 11월 34평 입주권이 22억 2천으로 한 10% 넘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 34평이 26억 3천, 그리고 최근 호가는 2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8억대까지 실거래가 찍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다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하게 도입하면 연말에 무엇인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런 기회가 나올 텐데 조정할 때 사면 되잖아요. 왜 안 살까요? 이유가 많아요. 자, 2023년 1월 집값 진짜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 부동산 끝났다 얘기했죠. 뭐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려온다, 뭐 미분양이 마피가 날 것이다, 난리가 났었죠. 그로부터 1년 뒤에 또 조정이 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총선 끝나면 PF 사태 터진다고 집 사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2025년 올해 1월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서 집을 안 샀다? 트럼프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서 안 샀어요. 올해 연말에는 어떤 예상이 들었냐? 아마 정부 규제로 큰 거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은요, 쫓기면서 사면 큰일 납니다. 자,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집값이 한 4년, 5년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집은 떨어지지 않는가 보다 해서 부랴부랴 집을 삽니다. 어디를? 외곽 지역을, 그리고 최고점에 사요. 그게 흔히 말하는 영끌러입니다. 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그럼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겨울은요, 1년 중 몇 안 되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 난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 리버센트 프루지오 위브와 고양장 S1 블럭 공공분양의 청약 전략과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권 투자 시대가 과연 끝났는지 아마 무주택자와 1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쇼키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